2024년 12월 20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잊을 수 없는 밤이 펼쳐졌습니다. 62,850명의 관중 앞에서 손흥민은 코너킥에서의 걸작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88분에 기록된 그의 골은 토트넘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4대3 승리를 확정짓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축구를 넘어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맨체스터 시티의 미드필더 케빈 더 브라위너는 손흥민의 코너킥이 맨시티 선수들을 열광시키고 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습니다. 선수들은 훈련 중에 그 장면을 재현하기 위해 서로 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ESPN은 손흥민의 슛에 담긴 4가지 탁월한 전술적, 기술적 요소를 분석하며 그를 커리어 2번째 푸스카스 상의 유력한 후보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호날두와 메시조차 이뤄내지 못한 위협입니다. 우리는 손흥민이 시작한 전술혁명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순간이 전 세계 축구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플래시 TV와 함께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지금 바로 탐험해보세요. 팟캐스트 축구 최고의 순간, 가벼운 대화로 시작된 이 방송은 몇 분 만에 유럽 축구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전술적 두뇌로 불리는 케빈 더 브라위너가 진행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편안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질문이 나오자마자 분위기는 반전되었습니다. 케빈, 혹시 손흥민의 코너킥을 재현해 본 적이 있나요? 스튜디오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더 브라위너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의 눈에는 부정할 수 없는 인정의 빛이 있었습니다. 저도 시도해봤어요. 20번 이상이요. 하지만 결과는 묻지 마세요. 매번 실패했거든요. 청중들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더 브라위너는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이크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슛은 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준비와 계산의 정점이었습니다. 맨시티에서는 그 이야기를 멈출 수가 없어요. 홀란드도 시도했고 포든도 그랬죠. 그릴리시도요. 심지어 점심 내기를 걸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더 브라위너는 손흥민이 해낸 일을 언급하며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유럽에서는 88분의 코너킥으로 시간을 끌죠. 하지만 손흥민은 그것을 걸작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나머지는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잠시 동안 스튜디오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손흥민과 세계 축구의 나머지 부분 사이에 존재하는 큰 차이를 확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브라위너는 손흥민의 슛을 칭찬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그 슛을 실행한 방식을 깊이 있게 분석하며 마치 체스 그랜드마스터의 수를 하나하나 풀어내듯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공을 차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체스를 두고 있습니다. 더 브라위너는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은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골키퍼 바이엔드르의 움직임을 읽어냈습니다. 작은 편차였지만 그 실수를 치명적인 약점으로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손흥민은 시선과 움직임으로 수비를 넓히고 순간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최고의 선수들만이 할 수 있는 계산입니다. 진행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슛은 전혀 우연이 아니었군요. 더 브라위너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 시간의 훈련 결과입니다. 무모해 보일 수 있는 한 슛이지만 가장 작은 디테일까지 계획된 것이죠. 손흥민은 마치 체스의 대가처럼 모든 움직임을 미리 계산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브라위너가 진정으로 감탄한 것은 단순히 그 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손흥민이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코너킥 직전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손흥민에게 다가와 스페인어로 도발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공에 집중했습니다. 99%의 선수들은 반응할 것입니다. 그들은 침착함을 잃을 겁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는 공만 바라보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더 브라위너는 잠시 멈추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마르티네스가 도발했죠. 손흥민은 그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슛으로 답했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브라위너는 손흥민의 슛이 맨시티에서 하나의 현상이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홀란드는 훈련에서 그걸 시도했습니다. 필 포든도 시도했죠. 하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맨시티의 라커룸에서 퍼진 경외심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코너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손흥민이 경기를 읽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떻게 겉보기에 해롭지 않은 순간들을 걸작으로 바꾸는지를 말이죠. 그것은 모든 선수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그리고 인터뷰가 끝나갈 즈음 더 브라위너는 놀라운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그 슛은 푸스카스 상을 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이 상을 2번째로 수상한다면 저는 전혀 놀랍지 않을 겁니다. 사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 브라위너는 전 세계가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것을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가 아닙니다. 그는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손흥민의 코너킥은 단순한 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축구계를 멈추게 하고 감상하며 분석하게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ESPN은 이를 프로그래밍된 환경에서도 재현할 수 없는 득점으로 빠르게 명명했습니다. 기술이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그 아름다운 곡선 뒤에 숨겨진 비범함을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완벽한 미정 요소입니다. 현대 기술로 분석된 공의 궤적은 시속 96km에 달하는 속도, 초당 48회의 회전, 그리고 단 8도의 좁은 슈팅 각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공이 떨어진 지점과 골대 안쪽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가 고작 2cm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이는 거의 모든 물리 법칙에 도전하는 수치입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이를 수학과 예술의 완벽한 결합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공이 골키퍼의 손을 넘어갈 때 바이엔드르뿐만 아니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수비진 전체가 그 역사적인 순간 앞에서 무력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골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단순히 그 아름다움이 아니라 창의성과 예기치 못한 순간입니다. 88분, 대부분의 팀이 코너킥에서 시간을 끌려고 할 때 손흥민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슛으로 모든 한계를 뛰어넘기로 결정했습니다. ESPN은 손흥민이 시간을 끌기 위해 슛한 것이 아니라 경기를 끝내기 위해 슛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맨유의 수비수들이 전통적인 크로스를 대비하고 있을 때 손흥민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길을 발견하고 그것을 걸작으로 만들었습니다. 골키퍼 바이은드르는 절망적인 노력으로 뛰어올랐지만 공의 예측할 수 없는 회전 궤적은 그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물이 흔들리자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은 폭발할 듯한 환호로 가득 찼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슛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모든 것이 사전에 계산되었습니다. ESPN은 이를 전설의 기계를 보여주는 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88분, 토트넘이 수비 실수로 계속 압박을 받는 경기에서 손흥민은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공 앞에 서서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가웠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한 순간이 약한 심장의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오직 역사를 만들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만이 그러한 대담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술을 깊이 분석했을 때 사람들은 손흥민이 단순히 공을 차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치 체스의 대가처럼 경기를 조율했습니다. 손흥민은 섬세한 움직임으로 상대의 수비 라인을 넓히고 그들을 위치에서 벗어나게 하여 치명적인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는 완벽한 슛을 날렸고 맨유의 수비진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전술적 두뇌 중 하나인 더 브라위너조차도 손흥민이 모든 움직임과 수를 계산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마치 체스의 명인이 상대를 궁지에 몰아넣는 것과 같았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ESPN이 이 골을 푸스카스상 후보로 올린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것은 손흥민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 상을 2번 수상할 가능성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2020년에 손흥민이 처음으로 푸스카스 상을 받았던 그 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드필드에서 시작해 7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득점한 솔로 골이었죠. 그리고 이제 손흥민은 또 다른 걸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에는 코너킥에서 말입니다. 이 골은 대담함, 지능, 그리고 뛰어난 경기 읽기 능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 손흥민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리오넬 메시조차 이루지 못한 푸스카스 상을 2번 수상하는 일을 해낸다면 그는 단순히 토트넘의 스타를 넘어서 현대 축구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슛은 손흥민의 이름을 살아있는 전설로서 역사에 새겼습니다. ESPN은 이를 명확히 말했습니다. 만약 이 골이 푸스카스 상을 받지 못한다면 축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슛이 손흥민을 2번째 푸스카스 상으로 이끈다면 그것은 그의 위대함을 가장 분명하게 증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플래시 TV였습니다.